오늘 이제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300분 모의고사를 쳤는데, 어, 사실 문제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1교시 문제가 제가 봐도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고를만 할 수 있었던 거는 한 2번, 3번, 5번, 6번, 7번, 9, 10, 11, 12, 13, 한 6, 뭐야. 아니지. 응? 그렇지. 한 3개? 요렇게, 대부분 요렇게 많이 좀 안 푸신 것 같아요. 1번, 4번, 8번 이렇게. 8번 같은 경우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 그냥 모르면 그냥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모르면. 물론 알면 써야 되는데 근데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OWASP 탑 10 시리즈가 3개 있잖아요. 3개. 그냥이 있고 API가 있고 그다음에 LLM이 있고. 근데 저는 API도 못 외웠는데 이거까지 외웠다고? 뭐 하여튼 훌륭하신 분이 2분이나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는 어차피 각각의 멘토님들이 자기가 출제한 것들은 다 설명할 거니까 제가 안 한 거는 그냥 빼고 제가 한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거는 요거 1, 2, 3, 4번이고 이게 사실 1번은 저희 반 빼고 제대로 푼 반이 없어요, 사실. 이거 거의 식토픽이라 사실 약간 저희 반은 제가 이거 주간 셀태 과제로 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는데 이게 어떤 분은 이거를 이걸로 푸신 분이 있더라고, 이걸로. 42010으로. 약간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42001은 AI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조직에다가 적용하고,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거에 관한 국제 표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즘에 워낙 가이드라던가 국제 표준 같은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워낙 AI는 또 요즘에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아서 아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아두시면. 그리고 이게 내용이 진짜 쉬워요. ISO 22301이랑 거의 똑같아. 조리개지 운송계 똑같고 AI만 조금 넣어주면 되거든요. AI와 관련된 것들만 뭐 AI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던가 위험을 평가한다던가 AI스럽게 조리개지 운송계를 기반으로 AI스럽게 조금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만 알고 있어도 가서 6점 맞출 수 있습니다. 따로 공부 안 해도. 그리고 근데 이거와 관련한 비슷한 표준이 또 있는데 이거를 써주신 분이 있던데 누구야 이거 ISO 2 뭐 쓴 사람 누구죠? 이 뭐였죠? 25059? 이게 AI와 관련한 어떤 품질 성능 이런 거죠. 품질 속성. 이거까지 공부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AI의 어떤 뭐야 M을 관리한다? 이거 뭐였죠 이거? AI 뭐죠 이게? 뭐 처음 보는 건데 아무튼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있던데 무슨 프레임워크? 네. 뭐 미저 매핑 그러니까 측정 매핑 하나 뭐죠? 3M인데? 예? 뭐야? 매니지? 3M 뭐 있더라고요. 모범 답안에 다 찍어놨네. 제가 영등포랑 강북이랑 모범 답안을 합쳤더니 1교시가 150페이지고 2교시가 210페이지인가 그래. 모범 답안 보다가 시간이 다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서 요거는 ISO 42001은 개념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10대 전략 중에 이거 슈퍼 앱이랑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워낙에 이제 뭐 주간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고 뭐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왔고 해가지고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슈퍼 앱 하면 그냥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그게 슈퍼 앱이고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어떤 데브옵스의 이제 마지막 단계. 그래가지고 뭐 사용자들에게 어떤 뭐 좀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개발 환경 같은 것들을 잘 제공해주는 뭐 그런 개념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요소는 꼭 서브노트에 없는 해설지에 없는 것들이어도 뭐 맞게 써주시면 잘 점수 드렸고
이 AI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개념을 조금 모호하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마지막 단어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 요소들이 있겠죠. 뭐 XAI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을 수 있고, 교육을 해야 된다. 국민들을. 뭐 윤리 원칙을 지키게끔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맞게끔 쓰면 다 점수는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리마. 이거 아리마를 저희 반은 수업한 적이 없지 않나? 근데 이거 어떻게 풀었대? 수업을 안 했는데. 아리마의 키워드 뭔가요? 아리마의 키워드 이거 쓰신 분. 나이광님, 이거 아리마의 키워드 뭐예요? 에? 차분을 왜 해? 그냥 차분을 외웠구만,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계열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정상성이 있냐, 없냐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상성 데이터냐, 비정상성 데이터냐. 그럼 정상성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시간이라던가 계절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고 평균과 분산과 같은 어떤 그 통계적 특징이 항상 약간 일관된 상태 그게 이제 정상성이라고 하거든요. 데이터에 정상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경우는 좀 정상성이 없는 거겠죠. 여름에는 평균이 올라가고 겨울엔 평균이 내려가니까. 이제 그런 시계열 데이터 중에서 정상성을 가진 데이터가 있고 비정상이 있는데 정상을 분석하는 거는 AR과 MA로 하는 거고 이 그러면 AR과 MA는 정상성에 대한 시리얼 데이터밖에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시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리마입니다. 아리마. 그러면은 비정상성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정상성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냐? 정상성을 만들어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차분을 하는 겁니다. 차분을. 그러니까는 아리마의 키워드가 차분인 거야. 차분. 근데 그냥 차분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 이 비정상성을 정상성으로 만드는 게 차분이다. 그래서 아리마에는 AR과 MA와 차분 이렇게 세 가지로 기술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일단 간략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해설지를 보자면 ISO 42001은 22301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DCA를 기반 원칙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조리, 개, 지, 운, 성, 개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22301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 AI에 대한 위험 평가, AI 위험 처리, AI 시스템에 대한 영향 평가 이런 좀 AI스러운 것들을 좀 눈에 잘 띄게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죠. 그러면은 웬만하면 점수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몇 번 나왔던 문제들 예를 들어서 SVM, KNN, K민즈 이런 맨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시험에. 그런 것들은 대충 썼다간 점수를 못 받아.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시험에. 근데 이런 신규 토픽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정도 개념만 잘 맞추고 구성요소 적당히 쓰면은 고득점 줍니다. 어차피 신규 토픽이라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PDCA를 기반으로 하는 도리개지 운송계인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좀 잘 눈에 띄게끔 해주시면 좋고 뭐 이거는 그냥 제가 뭐 해설지 만들라고 3달락 그냥 써놓은 건데 이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뭐야 25059? 25059 또는 3M 이런 거 언급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트너의 슈퍼 앱. 그냥 슈퍼 앱 하면 그냥 단 하나의 앱, 뭐 이걸로 끝이죠. 뭐 그냥 하나의 앱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뭐 기술, 웬만하면 이런 거는 특징이라고 쓰지 마시고 기술 요소 써주세요. 기술 요소. 특징 쓰면은 약간 좀 고득점 받기 어려워. 기술 요소 써주시고 여기에는 뭐 프론트, 백엔드, DB, 뭐 AI, 클라우드 좀 뻔한 소리 있는데 뭐 여기서 뭐 몇 가지 가져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점수는 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링. 플랫폼 엔지니어링 그냥 데브옵스의 어떤 진화다.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대한 생명 주기를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이다. 여기서 제가 볼 때 키워드는 그냥 뭐 IAC, 뭐 빌드 테스트 자동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뭐 보안 이 정도만 써주셔도 충분하지 않나. 어차피 두 개 물어본 거니까 이 정도만 쓰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럼 3단락에다가는 뭐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슈퍼 앱을 잘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둘 간의 관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AI 리터러시 이 리듬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문해력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이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적용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다. 이런 뭐 관점 이거는 사실 조금 의미 없는 것 같고 이런 거 조금 더 자세히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술 역량이라던가 윤리 역량. 기술적으로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 대한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력, 딥러닝 모델, 뭐 DNN이 뭐야, RNN이 뭐야, CNN이 뭐야.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분석을 해야 돼. 그런데 막 RNN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분야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요즘에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을 할 거고, 그리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리고 뭐 윤리 역량, 그냥 뭐 윤리 원칙 이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락은 사실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3단락 그냥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난 6점 받아야겠다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뭐 3단락 쓸만한 게 있나? 이런 내용? 그럼 4번 아리마. 여기서 아리마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거죠. 이거 비정상 시계열이다. 비정상 시계열을 분석하기 위해 아리마를 쓴다. 그래서 AR 모델의 약자, 오토 리그레시브, 그리고 MA, 무빙 에버리지 모델. 그래갖고 AR 모델은 이 다음에 현재 또는 미래, 아무튼 현재 시점 또는 미래 시점의 데이터가 과거의 과거의 값을 통해서 예측이 되는 거. 그게 이제 AR입니다. AR. 그리고 MA는 어떤 뭐 충격? 뭐 예를 들어서 과거로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오늘 수영장을 가려고 해. 그런데 어저께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졌어. 그러면 오늘 수영장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벤트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현재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MA 모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만은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AR 모델과 MA 모델을 결합하고 이 비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차분을 추가한 모델이다. 요거만 쓰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R이만은 AR의 어떤 차수, MA의 차수, 그 다음에 이 차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미터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1교시 끝. 2교시. 2교시는 제가 낸 건 1, 2번이고 지성기술사님이 낸 게 3, 4번이라 제가 3, 4번까지 해설하고 저는 그만하는 걸로. 3교시는 제가 낸 게 없습니다. 3교시는. 이게 1번 문제가 이게 제가 130회 때 그 정보관리 시험 봤을 때 나왔던 문제인데 저는 도대체 이걸 보고 뭐를 물어보는 건지가 너무 헷갈렸어요. 이 내용을 진짜 완벽하게는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를 물어보는 걸까라는 게 너무 헷갈렸거든요. 사실 지금도 해설지는 이렇게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갖다 붙였지만 이게 사실 해설지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뭔가 좀 이상해. 갖고 저는 그냥 맞게끔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수를 줬습니다. 혼잡 상황을 감지한다. 혼잡 상황을 어쩔 때 감지해? 어쩔 때 혼잡 상황인 걸 알아? 에크가 중복되거나 타임아웃이 생기거나 그럴 때 혼잡 상황이라는 걸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타임아웃,
3F 중복 아니면 뭐 그냥 F 중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꼭 써주셔야 되고 다른 거는 뭐 더 쓸 수 있겠지만 그리고 혼잡 상황 제어 혼잡 상황 제어에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혼잡 상황 제어라는 게 슬로우 스타트랑 컨제스천 오보이던스랑 패스트 리트랜스 및 패스트 어보이던스 이거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답을 쓰면서 약간 좀 이상한 거야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꿨어요. 파오, 레노, 뉴 레노, 베가스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얘가 원하는 거는 이런 기법들이 뭐가 있냐라는 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혼잡 상황을 제어하는 기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타오와 레노와의 차이 뭐야? 타오의 특징. 타오는 3X가 되면 어떻게 돼? 네? 뭐? 아니 3X면 어떻게 돼? 3X. 몰라? 모범답을 뽑아줬는데 모른다고? 그쵸? 파워는 3X만 돼도 윈도우 사이즈를 1로 줄여. 레노는 어떻게 해? 레노는 3X면 어떻게 해? 2분의 1로 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타워를 개선한 게 레노잖아요. 그러면은 레노는 어쩔 때 1로 줄여? 타임 아웃이 나왔을 때 1로 줄인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뉴 레노는 어떻게 해? 에크가 한번 올 때마다 요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베가스는 이렇게 해갖고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 그래서 혼잡 상황이 일어났을 때 3X라던가 타임아웃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윈도우 사이즈를 조절하는 기법들이 있냐 저는 그냥 이걸 물어본 것 같고 이걸 써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다른 데다 답을 쓸 게 없어. 뭐 제일 중요한 게 타오 레노 누레노 뭐 이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다음 혼잡 윈도우 크기 저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릴까 해가지고 답에다가 혼잡 윈도우는 미인의 CWND와 RWND 이렇게 하고 보낸다라고 답을 썼는데 해설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혼잡 윈도우의 크기는 2의 n승, 슬로우 스타트를 할 때는 2의 n승으로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는 게 있고 컨제스천 어보이던스일 때는 선형으로 증가하고 여기서 에크가 뭐야 에크 중복인가? 아무튼 뭐가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선형으로. 그러니까 지수형으로 증가하는 게 있고 선형으로 증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로 줄이는 게 있고 아예 초기화하는 게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써주는 게 혼잡 빈도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요거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뭐 요거 써줘도 돼 사실은.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거는 아무튼 뭐 말만 맞으면 점수 다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영향평가 몇 조예요 몇 조? 지겹다 진짜. 아 13조. 이거는 제가 이게 지금 영향평가의 대상 기관을 물어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상 기관만 죽어라 공공, 뭐 정부, 공기업, 뭐 산하, 연구소 뭐 이렇게 계속 쓰면 어떻게 똑같은 소리를? 아니 제외 대상을 써줘야 될 거야 제외 대상을. 이게 대상만큼 중요한 게 제외 대상인데 제외 대상 뭐 있어요 제외 대상 모르겠다고? 제외 대상 뭐? 뭐? 아 상용 소프트웨어 또 안전 그쵸 치안 외교 또 또 제일 중요한 거 인프 그리고 단일 아니라 내부 뭐 단순 유지 보수 맞나? 단일 기간 그쵸 요런 왜 제외 대상을 왜 안 써줘요? 제외 대상을 써줘야지. 만약에 그러면 공공이다 뭐 정부 기관이다 하면은 그럼 얘네는 무조건 어떤 사업을 해도 다 해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외 대상을 꼭 써주셔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 체계라는 게 저도 이게 밑에 해설지를 보면은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도대체 영양평가 책이야? 라는 의문이 들지만 가이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외워야 돼. 뭐 그 우리가 외웠던 지훈민사종 그거 외웠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절차인 거고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영양평가의 책에는 이 해설지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셔야 되고 이 평가 항목 이거 평가 항목 뭐예요? 평가 항목 필요성, 공공성, 민간 투자 침해, 민간 시장 침해 여부 세 가지, 민간 시장 침해 여부 세 가지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4단락에다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언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죠. 네네. 엄마. 아니 이런 거는 대상 기관보다 사실 제외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써야 돼요 이건. 네네. 사실 이거는 대상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써 있잖아요. 뭐 공공, 정부 뭐 다 해야 된다 써 있고 그 다음에 제외 대상으로 민투라던가 상용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이 써줘야죠. 이렇게 뭐 표로 해가지고 대상 제외해서 3단표로 써주면 되죠 이렇게. 3단표로.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개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냥 이거 그냥 좋은 그냥 챗GPT야 너 나 이직하게 이력서 좀 잘 써줘. 그냥 쓰라고 하면은 이상한 소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기술사고 보안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디 뭐 현대자동차 뭐 어디 이력서 쓰고 싶어.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기법이다.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메커니즘은 뭐야? 당연히 내가 명령어를 치면은 모델이 빡 돌려서 결과가 나오는 이게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구성 요소로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죠. 뭐 당연히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입력창이 있어야 될 거고 어떤 랭귀지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언어 모델이 있어야 될 거고 이걸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 뭐 당연한 거 쓰면 되고 그 세부 기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역할놀이 야 나 지금 어디 써야 되는데 해줘 라던가 뭐 여러 가지 세부 기법이 있습니다. 밑에서 보고 보안에서의 접근 통제 이거 어 이거 목차를 와 이건 4페이지 써야겠는데? 해실님 이거 썼어요 다? 몇 페이지 썼어 이거? 3.5? 3페이지? 뭐야 뭐 어떻게 묶은 거야 이걸? 이렇게 묶었나? 근데 요거 아까 뭐 이름이 뭐야? 차넬님이 점수 매기는데 이거 목적 안 쓰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했거든요. 문제 있는 거 꼭 써야 됩니다. 문제 있는 거. 개념과 목적하면 1달러. 개념 및 목적. 개념, 목적.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접근 통제의 정체, 맥백, 알백 3개 쓰면 되고 모델 뭐야? 벨 라파둘라, 비바, 클라겐 윌슨, 만리장성 4개 써주시면 되고 접근 통제 메커니즘. 접근 통제 메커니즘 뭐 있어? ACL, SL, CL 3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하고 보자면 뭐 TCP 혼잡자의 메커니즘 구성 요소는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혼잡 상황을 감지하는 거는 타임아웃과 이 X가 중복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 3X가 중복됐을 때 혼잡 상황이라는 걸 감지를 한다. 그래서 타오 같은 경우는 3X만 나와도 1로 줄이는 거고 타임아웃일 땐 당연히 1로 줄이고 레노 같은 경우는 3X일 때 아까 타고는 여기까지 줄였는데 레노는 반만 줄이는 거죠. 여기가 6이잖아. 6이니까 반인 3으로 줄이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타임아웃일 때는 1로 줄인다. 뉴 레노. 이 레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로스는, 그러니까 패킷은 한 번 손실되면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중복 에크가 발생할 때마다 그냥 줄인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일어나도 계속. 그래서 여기에서는 3 에크지만 여기서는 그냥 에크가 일어날 때마다 중복 에크가 발생할 때마다 한다. 세 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TCP 베가스. TCP 베가스는 윈도우 사이즈를 쭉 줄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 RTT를 통해서 왕복 시간이 너무 증가를 해. 그러면은 그때 좀 줄이는 RTT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혼자 윈도우의 크기는 헬로우 스타트는 2의 배수로 증가가 하는 거고 컨제스천 어보이던스는 선형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패스트 트랜스밋은 2분의 1로 줄이고 패스트 리커버리는 그냥 1씩 다시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43조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이 민간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 침해 여부를 분석하는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다. 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여부를 분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분석하니까 공공기관에서만 할 테고 민간이 민간을 하는데 이걸 분석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대상 기관으로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 없고 제외 대상이 더 중요한데 제외 대상이 없네.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라던가 민투, 국가 안보 치안 외교, 단일, 뭐 DB, 단순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영향평가 체계의 구조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 어떡하겠어. 이게 영향평가 체계의 구조도라고 가이드란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냥 외워야 돼. 그래갖고 요 이렇게 뭐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그리고 필요성과 공공성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을 하는데 이 필요성과 공공성은 어떨 때 하는 거냐? 민간 시장에 이미 소프트웨어가 있어. 이미 있지만 이거는 꼭 해야 돼. 국민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그럴 때 이 필요성과 공공성을 확인을 한 다음에 민간 시장에 침해 여부가 있더라도 할 건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시장에 대한 침해 가능성과 필요성과 공공성 이 세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외우지 말고. 근데 이거에다가 누가 그걸 쓰던데? 민투의 그 타당성 분석, 경제성, 기술성, 연계성 쓰신 분이 있던데? 뭐,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 요거죠. 그냥 이게 컴퓨터? 뭐 아무튼 그냥 이 AI한테 내가 원하는 어떤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지시문을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엔지니어링 기법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왜 필요하냐? AI의 어떤 답변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넣으면은 랭귀지 모델이 챗GPT가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적절한 답변을 준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는 이런 게 있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상세 기법. 근데 요 구성 요소보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이 상세 기법, 이 삼파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삼파술. 그리고 어떤 비교 형식과 템플릿을 유도한다. 뭐 띄어쓰기라던가 심표, 뭐 표의 정렬, 하여튼 출력 야 너 어떤 식으로 출력을 좀 해줘. 뭐 표로 해줘, 그림으로 해줘. 이런 템플릿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어떤 출력 형식을 제어한다. 그리고 요거 제일 많이 하죠. 요거 역할극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로는 이거 그냥 챗GPT 생각하고 이거 달리 생각하고 뭐 하면은 다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과 성능을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한 10번이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00번을 입력해야 돼. 그러니까 20곡에도 답변을 얻어낼 때까지, 맞출 때까지 20곡에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능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런 거 키워드로 좋은 것 같습니다. RAG 같은 거 잘 활용한다. 뭐 요즘에 RAG 워낙에 여기저기서 시험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나왔던 그 13번에 벡터DB 맞나? 벡터DB가 요거잖아요. 요거 RAG. RAG를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접근 통제. 요 그림을 개념도 인트로에다가 그려주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 그래서 정책으로는 맥과 대가, 알백이 있다. 맥은 강제적인 거죠. 강제적으로 접근 통제를 하는 거고, 백은 임의로 접근 제어하는 거. 알백은 역할에 기반한다. 그리고 A백? A백까지는 뭐 A백 그냥 속성에 기반한 접근 통제 모델이다. 벨라파둘라 하면 기밀성이 제일 중요한 거고, 노루, 노라이트, 다운. 비반은 무결성을 강조하는 모델이고, 노라이터, 노리드 다운. 뭐 이거 하나만 외우고 반대, 요거의 반대, 요거의 반대. 아무튼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하나만. 그리고 클라겐 윌슨은 요거 무결성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그래서 상업적인 모델 CDI 잠깐만 여기가 원래 UDI, CDI 아닌가? 아무튼 UDI, CDI, TP 뭐야? IVP 어디 갔어? IVP IVP 키워드 4개 정도 남기해 주시고 만리장성은 132회 컴시형으로 1교시에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어떤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이 이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여기 가서 작업하면 안 된다.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을 통제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방화벽 같은 거를 친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직무 분리, 이해상충 방지 목적. 접근 통제 메커니즘으로는 CL과 SL이 있다. 이렇게 짧게 끝났지? 끝. 너무 오래 했는데? 일단은 제가 출제한 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